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자격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승려법이 개정되면서 4,900여 명의 스님의 승납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공청회까지 열었던 법인관리법 개정안은 철회됐습니다. 조계종이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모은 1,000만 원을 불교계 NGO 단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체들은 미얀마 지부를 통해 현지의 식량과 코로나 방역 물품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신행문화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가상세계에 구현된 사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종로구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등을 전달하며 상생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3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한 법계법과 3위 3인에게 수계일부터 승납을 기산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7개 종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강도 높은 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의원 스님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속개했습니다. 정기회는 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한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대종사 법계 전행의 지원 자격 요건이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한 많은 스님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급 자격 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고자 함에 있고요. 개정안 법계법은 본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경력을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으로, 중앙종회 의원은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대종사 지원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중덕법계 수지 후 10년 이상 연불과 주력을 수행한 경력, 말사주지 8년 이상 경력과 중앙종무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8년 이상 재직 경력을 비롯해 대사회 분야 10년 이상 활동 경력도 인정하는 등 지원 자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권정지 징계기간 동안 3위 3인이 스님의 구족계 수지와 승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승려법 개정안과 연동된 계단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가사법기관의 판결로 징계 집행이 제한받은 경우 호법부가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도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말사주지가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찰관리인을 임명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은 출석의원 59명 가운데 38명이 찬성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40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비구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해 승납을 3위 3인에게 수계일부터 기산하는 승려법 개정안도 경론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선교육 후득도라고 하는 기조로 종단을 일대 아주 정비한 종단의 원로들이 많이 있을 건데 법은 좀 저에게는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기본 교육을 안 받을까 봐 염려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만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비구 비구니계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원래 출가했던 3위 3인에게 받은 시점의 승납으로 기산을 해줘야만 이와 같은 불합리한 폐해들이. 승려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4,900여 스님의 승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법안 심의 과정의 이견과 논란으로 철회했습니다. 이어 강도 높은 정책 질의와 종무 보고를 통해 종단 차원의 유튜브 정책, 국회 앞 시위 등으로 정청래 의원의 직접적인 사과, 불교 관련 대선 공약 점검 등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정회를 선언한 뒤 오늘 오전 9시에 속개해 인사안과 내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쿠데타와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교계 NGO 단체들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이 계속됐고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유혈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 총 1억 1천만 원가량 모금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어제 지구촌 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더 프라미스 등 불교계 NGO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을 대신해서 어려운 미얀마 국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모금에 동참해준 여러분들의 뜻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또 큰일을 하셔야 되는 여기 NGO 대표님들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쿠데타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계 NGO 단체들은 미얀마 지부를 통해 현지의 긴급 식량과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임시민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한 미얀마 단체인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미얀마 시가잉주 피난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저희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좀 소홀하지 않고 그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공연 통해서 지원해서 감사드리고 미얀마의 방역물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스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많은 또 후원자분들의 정성이 모아진 돈을 미얀마의 모든 분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미얀마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고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목동 법안정사 회주 효경 스님이 종단의 최대 불사인 100만 원약 결집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과 법안정사 주지 법수 스님은 어제 효경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약 결집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대각회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면서 법안정사가 목동 국제선센터와 함께 서로 소통하며 전법과 포교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신행문화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온오프라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가상세계 구현된 사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문화 축제이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뽐낼 수 있는 나란다 축제가 올해 13회째를 맞아 새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앱에 전통 사찰을 구현해 청소년들이 참배와 순례 등을 가상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19일간의 여정으로 회향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바탕이 됐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을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좀 더 폭넓게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최 측은 로블록스 앱에 승부종찰 송광사를 구현해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과 퀴즈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만보가 모여 천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란다 축제 전신인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학교 단위 예선을 거쳐 대표 학생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여파 이후 선보인 108초 유튜브 제작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되며 독후감 공모전은 불교성전과 윤재웅 교수의 시집 어쩌라고를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합니다. 이번 나란다 축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참여만으로도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해 경쟁보다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자기 참여 형태의 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이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길을 결국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란다 축제의 다양한 공모전은 이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확인하면 됩니다. 또 메타버스 천리순례는 다음 달 10일부터 체험할 수 있고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27일에 본선이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광주광역시 하남동에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을 개원합니다.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은 현대식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웅전과 삼성각, 약사전, 시민선방, 문화교실 등을 갖췄습니다. 오는 20일 개원법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엄사 주지 동문스님은 지리산과 각황전의 정치를 광주에 그대로 옮겨놓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치고 개원 예정인 빛고울 포교원은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 강좌와 영상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고종이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는데요. 종로구 소외계층에 김장김치와 라면 등을 전달하며 상생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지난 8일. 강한 비바람에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겨울나기 걱정이 앞서는 소외계층에 태고종이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포교원장 법경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이 종로구청에 김장김치와 라면 등 겨울 양식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고요. 서로 나누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쌀 김장식도 했고 또 올해 이번에는 김장 나눔 행사를 같이 하면서 태고종은 이날 김장김치와 컵라면, 두루마리 화장지, 워머와 목도리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종로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외 이웃 13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태고종의 자비의 손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부자들도 많이 사신데 또 의외로 너무 가난한 분이 많아서 양극화가 심한 지역에서 당초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했던 태고종은 코로나19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일부 지자체로 축소했습니다. 태고종은 적은 물품이지만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함께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마음까지 어려운 이 시국에 작은 나눔이지만 받으시고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고종은 오는 12일 노원구청을 방문해 겨울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이건희 회장 기증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 전시하기 위한 기증관 건립 부지를 서울 종로구 송현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최종 후보지인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송현동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 완공 개관을 목표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기증관은 건축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삼국시대 금동불과 천수관음도 등 중요 불교 문화재들을 소장 전시하는 융복합 문화시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견학자를 지원하는 제11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에서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장 지한 스님은 지난 7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종명 교수에게 반야학술상을 시상하고 연구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명 교수는 상원연등회와 중동 8관회,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등 불교의례, 불교문화, 한국불교학 등을 주제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불교계는 교학 연구와 출판이 열악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불교학 발전에 애정을 다해 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연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미 도리사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이 체험하는 2021년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미 도리사는 지난 6일 신라의 향문화를 전한 아도화상 천년의 향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나만의 향락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리사 주지 묘인 스님은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갑갑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에 대해 깊이 있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향락 만들기와 전문가가 들려주는 도리사 역사 이야기 등 전통 산사 활용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했습니다. 올해 1월 조계종 사회부가 사찰림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불교 사회적 연구 네트워크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사찰림 활용 방안을 주제로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사찰림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까지 주제가 확장되며 사찰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첫날 연사로 나선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은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주영 사무처장은 농경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도심화가 가속된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잊혀져가는 인간의 감수성을 사찰림을 활용해 일깨워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숲생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찰림을 개방하고 사찰림을 그런 숲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송 전문위원은 사찰림과 사찰 정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반발도 단위 사찰에서 숲 안내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천하고 단위 사찰별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생태방생적으로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림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을 불자들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3월 정도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박주원 본부장은 사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경영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가 21세기에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 대처를 하고 또 사찰 주변에 있는 사찰림을 활용을 해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찰림을 활용한 사찰 포교 활성화에 어떻게 하면 기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에 사찰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비 나눔의 가치가 부합하며 사찰림 활용에 대한 사부대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인 아산 봉곡사가 대웅전 낙성과 부처님 계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곡사는 지난 6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대웅전 해체복원불사 낙성을 기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계금불사 회양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주지 해전 스님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퇴색해 안전진단 검사 후 지난해 전면 해체복원불사를 하게 됐다며 200년 만에 이뤄진 대작불사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가람수호와 포교활동에 매진하며 대웅전 해체복원불사를 이끈 주지 해전 스님을 비롯한 동참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법문했습니다.
포항 원법사가 지난 7일 제17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 51명에게 장학금 3,69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서명종 종종 운보스님, 주지 해운스님, 은혜사 회주 동명스님, 대구 금화사 회주 진성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정혜종 포항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법사 장학회는 지난 2008년 5월 운보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월 주지 해운 스님이 동국대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원법사는 올해까지 총 469명의 장학생들에게 2억 5,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1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